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HSP 2탄 찍으러 온 서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편이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구나에 저도 굉장히 놀랐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많이 놀라신 것 같고 영상을 보신 분들도 많이 놀라신 것 같고 아무튼 간에 놀라운 연속이었고요. 근데 그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언급하시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를 시작으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드라마가 뭐냐면 취하는 로맨스예요. 소설이 자꾸 거울 치료된다면서 보면서 이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뭐라고 언급을 해주셨냐면 여기 남주가 예민해요. 혹은 뭐 여기 남주가 HSP처럼 나와요 하면서 저한테 계속 이거를 보라고 추천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제가 K 로맨스 드라마에 좀 약합니다. 알러지? 약간 그 특유의 아무튼 그 저의 개인적인 취향인데 잘 못 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봐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궁금증이 이긴 거지. 그래 얼마나 예민한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봤는데 어느 정도던가요? 정도가 심하던가요? 제가 한 2번 정도 악질을 뻔했고요. 너무 나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남자 주인공이. 그래서 그 얘기로 나도 볼까? 오늘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남자 주인공 윤민주가 있습니다. 민주, 이름이 민주예요? 네, 남자. 확실히 요즘 이름이 젠더리스. 그죠? 네. 직업이 뭐냐면 브루어리 마스터요? 브루 마스터. 맥주 만들어요? 네, 브루 마스터. 그래서 제목이 취하는 로맨스인 거예요. 아, 술! 네, 그래서 오프닝 시퀀스가 뽀글뽀글 막 맥주가 올라오고 그래요. 신데렐라 언니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브루 마스터도 브루어리를 운영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엠패스인 거예요. 엠패스? 네. 엠패스가 뭐예요? 엠패스가 뭐냐면 제가 저번에 설명을 좀 잘못했더라고요. 왜요? 저도 이걸 잘 모르는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HSP가 있고 엠패스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초민감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highly sensitive가 매우 예민한 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엠패스가 여기가 초민감자인 거예요. 제가 이거를 단어로 혼용했더라고. 그래서 여기 심심한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고.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윤민주는 엠패스라고 본인 입에서 일화에 얘기를 합니다. 아, 진짜? 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아빠가 군인이야. 심지어 투스타야. 와, 완전 통제형. 그죠? 딱 각이 나오죠. 예. 아들은 엠패스, 아빠는 군인.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너는 왜 남자애가 이렇게 뭐 남자답지 못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란 거예요. 그랬는데 얘가 이복동생이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재혼을 한 거예요. 이복동생이 굉장히 어린 애가 있는데 그 어린 아이의 생일 파티에 갔더니 문을 딱 열었더니 그 본인의 부하 직원이 쫙 깔려있는 생일 파티였던 거예요. 이복동생이 주인공인 파티인데.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아빠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이러냐? 왜 이렇게까지 하냐? 그랬더니 아빠가 너 요즘도 사람 마음 읽고 다니냐? 너 왜 요즘도 그렇게 예민하냐? 하게 구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얘가 그게 아니고 난 엠패스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고 다니나? 사람 마음을 읽다뇨. 제가 무슨 초능력자도 아니고 그냥 좀 민감한 거죠. 그놈의 몸 파스가 하는 얘기라면 집어치워. 엠패스요. 번역하면 초민감자. 쓸데없는 소리. 그게 대사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이제 특성이 이제 줄줄줄 나오는데 한편 이제 여자 나와야 되겠죠? 여자 주인공 이름이 뭐냐면 최용주예요. 지상주류라는 주류 회사 마케팅 팀장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백그라운드가 부산이에요. 부산 지점이에요. 어우, 사투리 나오나요? 어떻게 또 이렇게 만난 지점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근데 백그라운드가 특수부대 출신이야. UDT 같은? 예. 레전드. 시놉시스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사람은 초민감자고 이 사람은 뭐 초열정 뭐 직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이가 완전 대립되는 캐릭터인 거죠.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문을 닫아야 돼서 대기업 마케팅 카웃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맥주를 성공을 시키면 너네 부산지점 다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 윤민주라는 사람을 잡아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야. 최고의 브루마스터예요? 예, 이 사람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충청도 어디에 처박혀 있어요. 속세와 단절된 상태로 그 마을 사람들과 협업해서 자기만의 맥주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인 거야. 근데 이게 입소문을 타서 대기업에서 이 사람을 스카우트 해오라고 한 거지. 맛있겠다.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만났는데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 안 맞으니까. 용주가 민주 밑에 들어간 거예요? 주주 커플이네. 왜?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대단한 빅데이터가 있군요. 주주 커플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엠패스 특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HSP 플러스 엠패스인 사람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1번 직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사람 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민주예요. 이펙트 모션이 어떻게 나오면 사람들이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게 막 귀에 이렇게 떠다니는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게 그래픽으로 나와. 네, 나와요. 나 청각이 예민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충청도 사투리인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해보니까 느려서? 이런 게 있잖아. 아. 그러니까 이 말이 느려서 이 사람한테 더 뭔가 크리티컬하게 다가오는 컨셉인 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그 직원들이 막 와글와글 하면은 갑자기 솔직히 이거 좀 기만스럽습니다만은 직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 혼자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끼고 일을 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직원들이 마을 주민이다 보니까 사장하고 좀 격의가 없이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 또 연병한다 이러면서 그냥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근데 어쨌든 직원들의 소음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 그리고 3번은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브루어리 그 안에 자기 집이 있는데 집 안에 딱 들어가면 사운드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정적이에요. 제가 그렇게 세팅을 한 거지. 네, 그러니까 드라마 연출에도 뭐 새 지저귀는 소리 뭐 이런 거 날 법하잖아요. 하죠. 근데 밖에 브루어리에선 나거든요. 그 농장에는 막 오만 자연의 소리가 나요. 근데 자기 방 딱 들어가면은 아무 소리도 안 나. 그 안에서 고양이를 키우면서 혼자 있는 거예요. 완전 진공 상태. 전화 오면 안 받습니다. 집안에서. 4번은 이 사람은 어쨌든 타인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게 캐릭터니까 네. 직원들의 얼굴만 봐도 뭘 원하는지 다 아는 거야.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막 특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예민하게 그냥 다 그쵸. 상대방의 감정을 캐치하기 때문인 거죠. 눈치를 계속 채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국제 결혼을 한 동남아에서 온 여성이 있는데 딱 그 둘이 커플이 사장 앞에 딱 오자마자 집에 갔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오늘 너무 텐션이 좋아 보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갈 때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도 될까요? 갔다 와도 될까요? 휴가를 내려갔는데 이 사장은 이미 눈치를 채고 그냥 갔다 오세요.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할 만큼. 그러니까 본인 나라에.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그 행동만 봐도 아, 갈 때가 됐구나를 눈치를 채는 사람인 거죠. 그만큼 기민하게. 네. 그리고 5번 집에 식물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엠패스 특성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진짜? 네. 왜지? 그러니까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엠패스다는 아니지만 엠패스인 사람 중에는 식물 좋아하는 사람 많다. 자연 안에서 치유를 받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또 뭔가 이 말이 되더라고. 자연에서 힘을 얻는데요. 그리고 6번은 모서리에 부딪히는 습성이 있는데 그래서 모서리마다 그 가드를 다 달아놨어요. 식탁에. 왜 그런 습성이? 이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하면서 캉 하니까 여기에 5만 대를 다 부딪힌다는 거예요. 내가 얘를 신경을 안 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얘를 신경 쓸 겨를이 없이 생각만 하다가 내 눈앞에 있는 게 안 보인다는 이야기인 거죠. 레전드다. 눈앞에 있는 걸 생각하는 거 아니고? 네. 저걸 피해야지가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내 생각만 하니까 내 눈앞에 있는 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럴 때가 있나요? 앞으로 나가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주변이 안 살펴질 때가 있어? 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조금 공감이 갔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모서리에 많이 부딪히지? 오. 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신기하다. 난 내가 복잡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근데 그냥 되게 간단한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은 사진 찍는 취미가 있어요. 오, 너네? 그런가?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튼 집에 암실도 있습니다. 오, 암실도 있고 동전 엄마가 몰랐나 사진 봐. 작가였어요. 그리고 8번 미각이 매우 뛰어나서 나중에 그 대기업 마케팅이랑 계약을 하는데 맥주가 뭔지 안 알려주고 1번부터 10번까지 맥주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다 마치는 기염을 토합니다. 완전 소믈리에. 그렇지. 내가 맥주는 혀만 대봐도 무슨 맛인지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맥주를 만들어놓은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9번 제가 보고 거울 치료된 분인가요? 보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는데 이걸 제가 비웃거나 조롱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저렇게 보일 수도 있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웃음이 터진 건데 솔직히 부럽기도 했고요. 이 사람이 2층 집에 사는데요. 2층은 통으로 명상실이에요. 쩐다. 근데
집이 비밀 공간은 아니야.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봐. 근데 여기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몰라. 여기가 어떻게 진입하는 공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무슨 장면이 나오면 최용주가 윤민주를 설득하려고 막 다니다가 윤민주가 차단을 시켜요. 솔직히 극적인 전개라고 봐도 약간 에바긴 한데 차단! 오지 마세요 라는 말을 직접을 하거든요. 저도 차단될 듯. 차단! 이렇게 한단 말이야. 너무 오글거리지만 그냥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세요. 차단기다, 차단기. 차단이 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2층에서 명상실에서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거야. 난리가 난 거야. 밖에서는 불이 난 거 아니냐 어쩌고 저쩌고 직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인센스 스틱을 피웠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사장이 너무 심란해하고 최용주 때문에 막 짜증이 나고 하니까 이 사람 뭐 갑자기 안에서 불 난 거 아니냐 웅성웅성 했는데 이 특수부대 출신의 최용주 씨가 저기 옥상에 올라가서 특수부대의 이유가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인생에 이제 끼어드는 연출이 나오는데 아무튼간 그래서 이 명상실은 올라가는 계단을 숨겨놨습니다. 아주 거대한 사진 안에 문을 숨겨놨어. 그만큼 나는 이 독립적인 공간이 매우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아무도 진입 못하게. 네. 근데 당연히 드라마니까 나중에 최용주 씨는 2층 명상실에 무리 없이 진입하십니다. 걸어서요. 그리고 이제 10번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감정을 흡수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범주는 만약에 지금 강민지가 약간 스트레스 받아 해서 약간 심장이 뛰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제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나 보다. 이 정도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인데 이 사람은 상대방이 심장이 뛰잖아? 그럼 내 심장이 뛰어요. 같이 뛰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엠패스가 살면서 약간 애로사항을 겪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을 헷갈려 해요. 헐, 연애는 어떻게 해? 그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그 장벽이 있어요. 이게 내 감정인지 타인의 감정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 이제 요약하면은 뭐 일이 진짜 많은데 많아. 최용주는 특수부대 출신인 만큼 얼마나 이게 군기가 바짝 든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괜찮습니다 막 하던 사람인 거고 윤민주는 그냥 보기만 해도 됐습니다. 안 괜찮잖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상극인 거예요. 최용주는 자기가 지금 그 지상주류 부산에 있던 사람들을 살려내는 미션이 있으니까 너무 압박이 심한 상황인데 윤민주 앞에서는 대표님 그거 어쩌고 저쩌고 하실 수 있죠. 내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윤민주는 그 얼굴 뒤에서 3차원으로 김세정이 울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취하겠다. 장면을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 안 괜찮잖아요. 아닌데요, 저 괜찮습니다. 당신 안 괜찮다니까요? 저 괜찮다니까요? 왜 자꾸 안 괜찮다고 하세요? 전 괜찮은데.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멀어지는데 김세정이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는 전 사실 누구한테 감정 들키는 거 싫어해요 라고 고백을 한 다음 둘이 그래도 서로가 민감한 걸 알고 맞춰주다가 나의 좋아하네가 됩니다. 갑자기 그렇게 된다고요? 네. 엠패스 특징이 좀 초자연적인 느낌이라 초자연적인 느낌이다? 그러니까 약간 영적이다 해야 될까요? 촉이 살아있는 느낌인 거야? 뭐야? 책에서 설명하는 엠패스 자체가 약간 초자연적인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HSP의 특성을 봤을 때는 와 이거 진짜 나갔다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엠패스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닌 거겠죠? 엠패스의 특성을 봤을 때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분화된 그 내용이 되게 많은데 어떤 사람은 동물을 이렇게 깔롱이를 보기만 해도 깔롱이가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있고 혹은 예지몽을 꾸는 사람들도 초민감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신기의 영역에 닿아 있는 느낌이네.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초자연적이라서 사람들이 이게 우리는 지금 과학지성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비과학적인 걸로 생각하고 약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런 내용이 이해가 조금 덜 된다고 해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외롭겠어, 엠패스들은. 그러니까요. 근데 그 유튜브에 엠패스의 특징 이런 거 설명해 놓은 영상이 몇 개 없긴 한데 거기 들어가 보면 댓글이 거기도 엄청 많아요. 저는 뭐 이렇다. 그리고 책에도 제가 몇 권을 이제 찾아보니까 쓴 사람 한 명도 자기가 물론 우연일 수 있겠죠?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꿈을 꾸고 난 다음 날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엄마 아빠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진짜 꽂겠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누구한테 쉽사리 말하기가 더더욱 어려운 군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네요. 네,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기 얘기하기는 쉬워도 그쵸. 남의 얘기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네. 그거 쉽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쵸. 그래서 제가 이 엠패스의 특성을 보면서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다가 지난번 영상에 가장 많이 달렸던 댓글이나 아니면은 그 반대급부로 이런 사람들이 어딨냐 혹은 너네만 예민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살짝 AS 느낌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AS 지난 영상을 AS. 일단은 그 영상의 시청자 층위를 보면은 91.7%가 여성 시청자고 1834가 그 중에서도 85%가 봤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요. 선천적 윤민주가 있을 것 같고 후천적 윤민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후천적 윤민주라면 우리는 왜 예민해졌을까? 한번 생각해보려고 해요. 어떤 것 때문에 후천적으로 이렇게 예민해지기도 하는지. 네. 너무 많죠? 네. 그 HSP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할 때 모두가 다 나를 그렇게 카테고리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한 말이지만. 그 틀 안에 가둘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댓글에서 이런 말들 보이는 거예요. 내가 HSP인 거를 알아버린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살기가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제 일거수일투족 말을 할 때마다 내가 그렇다는 걸 깨달아서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나를 HSP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는데 거기 책에서도 유사 예민자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그냥 내가 좀 더 예민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예민해진 사람들이 많은 사회에 살고 있을까 이거를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좀 더 이제 풀어서 각자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환경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댓글의 층위를 한번 살펴보니까 무슨 얘기가 진짜 많았냐면 일단은 본인들이 예민해지는 상황 1번 출퇴근 아,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지하철 이런 카테고리가 하나 있었고 뭐 두 번째는 당연히 뭐 인간관계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가족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해보면은 저도 이거를 찾아보고 되게 놀랐는데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인구 밀도가 몇 등일 것 같으세요? OECD 국가 중에? 네. 중국이 OECD가 되나? 되죠? 그럼 한 3등? 우리가 1등입니다. 에? 밀도 자체로 보면? 네. 이제 1km당 어느 정도의 인구가 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516명이거든요. 전체 국토로 했을 때는. 아. 그런데 서울로 치환해야죠. 서울은요. 15,506명이 됩니다.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자체도 전 세계 235개국 가운데 25인데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 되는 영토에 우리가 다 모여서 살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이 91%가 넘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사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경험이라는 거는 한 번 하고 나서 그거를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례로 저도 9호선, 수도권 중심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9호선을 제가 아침에 출근길에 타보고 저는 그 날을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약간 발이 살짝 그 땅에서 떨어져서 가는 그 느낌. 어우, 그 위험한데. 염창역 부근에서 그게 이제 지하철 혼잡도 1등인 구간 거기는 진짜 사람이 제대로 숨을 쉬기도 힘들고 그때 제 기억에 제 친구도 한 명이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과호흡이 와서 병원을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키 작아요? 당시에. 키? 아 저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작을수록 그래서 여성들이 좀 더 그쵸. 그래서 뭐 서울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뭔가 네. 사람을 예민하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네 맞아요. 부산은 뭐 다르냐? 부산도 4,562명이고 경기도 1,354명.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 됐을까의 저변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래, 눈 온다고 해서 압사 실신 네. 걱정하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어. 그러니까요. 다른 나라는 공공기관, 은행부터 닫아버린다는 기사를 오늘 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절대 못 쉬죠. 안 되지. 지하철이 그냥 터지지.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고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 참고 산다. 다 참고 산다. 왜 너만 유난이냐. 아니 참고 살잖아 그래서. 그러니까요. HSP도. 그러니까요. 티낸 적 있어? 참고 살아서 몰랐던 거면서 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동하기만 해도 인구 밀집 때문에 이렇게까지 피곤한 사람인데,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특성이 뭐냐면 사회적 트라우마가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인구 밀집 때문에 살짝 예민해지는 지점이 왔을 때 각자가 떠올릴 수 있는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의 안전을 위해서 사람은 어쨌든 간에 자기만의 그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일 텐데, 자기가 방어 기제를 발휘할 때 각자가 떠올리는 그 사건, 사고들이 나를 얼마나 더 예민하게 만들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예민함을 좀 더 포용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결론적으로는 하고 싶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그 HSP 영상이 나가고 난 다음에 와, 도대체 예민한 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라고 특별한 척을 하느냐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대박 나빴다. 저는 그런 댓글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HSP는 어쨌든 본인이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감춘다면서요. 네네네. 왜냐면 티를 내기 싫어하니까. 네네. 왜냐면 그로 인해 영향받을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사회에서 우리가 예민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오히려 무던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을 날서게 했을 때 상대방이 겪을 어떤 그런 감정 변화까지 고려하지 않는 네. 그런 사람들이 뭐 우리가 지금 미디어에서 봤을 때 예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네, 예민한 거라고.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둔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그런 그 리액션들을 보면서 아, 내가 좀 말을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 이게 약간 한국에서 예민이라는 키워드에 뭐 파지티브, 네가티브 이런 감정이 담길 수 없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에 나서 센서티브 그래봤죠. 그냥 센서티브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약간 예민이라는 단어 안에 좀 더 네가티브적인 어떤 뉘앙스가 많이 담겨서 그냥 그 글자만 보고 거기에 예민하게 이게 그러니까 자의식 과잉이라는 거야. 그건 또 보면 계속 내가 이렇게 예민하고 특별한 사람이니까 날 더 신경 써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전혀요. 절대 그게 아닌데 우리 사회에 깔려있는 정서가 어쩔 수 없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가 깔려 있다 보니까 이 정서가 근데 우리 사회를 되게 지배하고 있는 문장이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나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런 말 안 해봤을까라고 했을 때는 해봤을 거거든요. 맞아. 근데 각자의 힘듦을 다 안고 살아가는 사회인 건데 모두가 힘들다 보니까 한국적 특징이 예, 타인에 대한 어떤 수용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죠. 얘기했듯이 약간 자기연민 사회인가? 내가 너무 불쌍해서 그럴 수 난 있겠어요. 네가 안 불쌍해. 네네네네. 그런 거 같아요. 왜 자기연민 유난이냐? 사회. 이 내가- 정서인 거지. 야 까고 보면 내가 더 불쌍해. 네. 너보다 내가 더 불쌍해. 맞아요, 약간 맞아요. 이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회가 아니니까 저는 맞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 절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당연히 맞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디깅을 해보려고 진짜 오랜만에 이제 도서관에 가서 심리학 코드를 쫙 보는데 이런 책이 있더라고. 한국인의 심리 코드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볼만하겠다 하고 깠더니 가장 중요하게 제가 봤던 그 문장이 뭐였냐면 우리가 되게 뭐 다 알고 계셔서 이 구태의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한강 기적을 만들어낸 사회고 사회 발전이 그래프가 이게 아니고 우리 이렇게 돼 있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GDP도 뭐 일본을 뭐 땄고 뭐 한국이 잘 산다는데 나는 왜 불안한가? 이게 지금 사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데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어떻게 더 부연 설명이 돼 있냐면 자기에서 소외된 인간이 자신을 지켜보는 누군가를 계속 의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누구며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별하면서도 동시에 보편성에서는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특성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보편적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상명하달식으로 주입된 어떤 보편성들이 있잖아요. 보편적 가치가 따로 네, 있고. 정상 사회에 편입해야만 성공한 인생으로 훈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편입되지 못하면 불안한 사람이 되고 혹은 거기에 편입됐어도 계속 내가 그 가치 평가되는 뭐 물질적인 것들 뭐 얘기하는 거겠죠? 나를 계속 평가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나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은 잘 산다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돌아와서 후천적 윤민주가 됐던 사람들이 이런 어떤 그 불안한 심리 정서를 내가 가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지고 싶지 않아도 이 사회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 안에 이제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내가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군중이 있는 데를 가기만 해도 땀이 삐질삐질 나면서 막 쓰러질 것 같고 이런 이제 특성들이 자기한테 이제 생기기 마련인 건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는 몰랐는데 영상을 보니까 내 얘기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이제 조금 감정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내가 현실에서 누구한테 말을 못 해봤고 티를 못 내봤으니까 댓글로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뭐 저는 이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살고 계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좀 그렇구나. 네,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그냥 좀 봐주시면 안 봐도 돼. 그냥 끄면 되잖아요, 댓글. 그러니까 이거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냥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으로라도 좀 위로를 받고 싶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주시는 아량을 베푸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연말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조사 이거 작년 건데 15세에서 69세까지 3,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50.7%입니다.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면 내가 내 친구한테 내가 요즘은 솔직히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신과에 가봐야 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면 친구한테 손절당할 것을 걱정한다는 비율이 2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그러겠어요? 이 사회에 깔려있는 그러니까 뭐가 정상성을 자기들끼리 정해놔서 그래. 근데 이게 당연히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지금 개인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이런 과거의 경험들 이런 그 인구 밀도에서 오는 뭐 그 슬픈 사건 사고들과 우리한테 닥쳤었던 많은 위기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도랑 시스템이 발전되면서 이게 따라왔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지금 이렇게까지 폭설이 내리는데 출근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뭔가 마음이 아직 IMF에 멈춰있나 봐. 네. 와 이거 IMF도 아닌 것 같고 아예 그냥 60년대로 가. 60, 70년대? 제가 이거를 보면서 또 뭔 생각이 들었냐면 PTSD라는 말이 생겼을 때가 월남전 이후란 말이죠. 그 사람들도 맨 처음에는 미국 사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인정을 안 해줬잖아요. 왜냐면 그 규명할 수가 없잖아. 그 사람들 보면은 갑자기 전시 상황이 된 것처럼 그냥 주차장에서 차 뒤에 갑자기 숨어가지고 손으로 총 쏘는 신용을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도 인정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는. 근데 우리 이제는 다 알잖아요. 그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고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계속 이런 논의를 하면서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많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시스템도 좀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야 이게 따라오죠. 뉴노멀을 맞이해야 돼.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거는 그냥 정보성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존재해서 계절 변화에 따른 우울증이 더 많은 나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4명이 우울증이나 우울감을 겪는 나라인데 한편 그 안에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랑 멜라토닌의 변화와 일조량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는 연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 막 가을 탄다, 겨울 탄다 약간 그런 말이 있잖아. 그 약간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계절 변화에 따른 우울증이 주요 우울증의 11%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원인이 근데 잘 모른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일조량이랑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계절성 우울증에 걸리는 빈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왜냐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이거 우리 많이 들어보잖아요. 에스트로겐이 세로토닌에 작용을 하기 때문이래요. 아 정말. 그래서 가을부터 우울해지는 느낌 받기 시작하다가 겨울이 되면 식욕 늘고 잠도 많이 자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내 의지가 나약해서는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죠. 몸이 그렇게 바뀐다는 난그다. 거죠. 호르몬이. 그래서 저도 겨울에 이렇게 좀 둔해지긴 하거든요.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저도 좀 약간 겨울에 특히 심한 편인 것 같아서 올해는 이제 억지로 막 센터도 끊어보고 지금 이렇게 좀 노력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사회 얘기를 했지만 사회 시스템이 빠른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거게 원래 천천히 오잖아요. 괜히 안 옴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라도 조금씩 이제 노력을 해보면서 예민하면 내가 피곤한데 누가 계속 예민한 상태로 살고 싶냐고.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조금씩 이제 나를 챙기면서 정신 건강을 챙겨서 내년에는 좀 더
희망찬 미래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아 그렇구나 모먼트를 가지시길 바래요. 진심으로. 네. 아 그래? 너 그렇구나. 아 그래? 여기서 끝나면 돼. 그 사람들은 아무도 위로를 바라지도 않고 네. 당신에게 조언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거기서 끝. 맞아. 여기까지 해보겠고 여러분들 건강하게 새해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